을씨년스러운 겨울밤의 칼바람이 종로의 빌딩숲 사이를 휘젓고 지나갔다. 금요일 저녁에 넌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어지럽게 번졌지만 이수연의 마음은 그 도시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작은 이자카야의 따뜻한 조명 아래 오랜 친구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탕과 차가운 생맥주, 잔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일주일 내내 그녀를 짓누르던 긴장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새로운 직장인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에서의 셋째 딸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거대 조직 율성그룹의 숨막히는 체계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모든 결과에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런 그녀의 얼굴에 서린 피로를 금세 알아차렸다. 수연아, 아직도 새 회사 적응 중이야. 안색이 말이 아니네.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 된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맥주를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이 그나마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잠시 창밖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적응은 무슨, 매일이 전쟁이야.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지금은 내가 죽어라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 종이 쪼가리가 될 일은 없으니까. 누군가의 거대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품이 될 일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친구들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율성그룹을 퇴사하기 전 수연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상사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말은 친구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었길래 우리 이수연을 이렇게 만들어. 다른 친구인 지석이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수연의 표정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기억을 헤집는 듯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대단한 인간 아니, 그는 그냥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였어. 시장 데이터 소비자 분석, 실무진의 피땀 어린 보고서, 그 모든 걸 자기 직감 하나로 묵살해버렸지. 그의 사무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의 신념을 설파하는 거대한 재단과도 같았어. 수연은 빈 맥주잔을 3개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격앙되기 시작했다. 작년에 진행했던 오디세이 프로젝트 기억나? 우리가 몇 달 동안 밤새워가며 준비했던 신규 스마트워치 런칭 캠페인. 시장의 모든 데이터가 미니멀리즘과 실용성을 가리키고 있었어.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정교한 전략을 짰고 성공을 확신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 프로젝트는 그녀가 율성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금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런데 강지훈은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수연 팀장의 분석은 훌륭하지만 감성이 부족하다. 시장은 논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꿈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도군. 그리고는 자신의 꿈에 따라 모든 걸 뒤엎었어. 광고 모델부터 카피 한 줄까지 전부 다. 결과는 너희도 알다시피 처참한 실패였지.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그의 허영심을 채우는 불꽃놀이가 되어 사라졌다고. 수연의 열변에 친구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을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그녀의 비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분석이었고 철저히 무시당한 전문가의 울분이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을 넘어 그의 독단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수연의 등 뒤쪽 칸막이로 가려진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남자는 주변의 소음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이수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모든 신경은 그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는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우연히 약속이 취소되어 혼자 술을 마시러 왔다가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의 전 부하 직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불쾌감이 치밀었다. 감히 자신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전 직원의 모습에 인상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그의 감정은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그는 시장 상황과 타이밍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실패의 진짜 원인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해설을 듣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기억하는 이수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침착했다. 맡은 업무는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유능하지만 수동적인 직원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열정적이고 논리정연하며 자신의 신념을 불꽃처럼 터뜨릴 줄 아는 여자. 그는 자신이 한 번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그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는 언제나 외부에서 핑계를 찾았어. 시장이 자신의 위대한 비전을 따라오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런 리더 밑에서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어. 오직 리더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들만 살아남게 되지. 나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되기 싫어서 나온 거야. 차라리 작은 배의 선장이 될지언정 호화, 유람선의 장식품으로 남고 싶지는 않았거든. 강지훈은 위스키 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호화, 유람선의 장식품. 자신이 직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그는 스스로를 냉철하고 효율적인 리더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리더는 원래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말은 그의 견고한 자기 확신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좌절감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자존심을 느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단순히 유능한 직원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열정과 통찰력을 가진 인재를 그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쾌감이나 분노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독한 호기심이었고 날카로운 지성에 대한 경외감이었으며 그녀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알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었다. 수연은 어느새 격정을 가라앉히고 다시 맥주잔을 채웠다. 이제 다 지난 일이지. 어차피 그 인간이랑 다시 엮일 일도 없을 테고. 자, 우리 얘기는 그만하고 너희들 얘기나 좀 해봐. 그녀는 애써 밝은 척하며 화제를 돌렸다. 친구들은 어색하게나마 그녀의 말에 따랐고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주제로 돌아갔다. 하지만 수연은 알지 못했다. 그녀가 끝났다고 생각한 인연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이수연이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껏 그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곱씹었다. 그는 항상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과정이나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여겼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편협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절감했다. 그는 그녀가 내뿜는 생생한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진짜 모습에 시간이 흘러 수연과 친구들이 자리에서 일어설 채비를 했다. 수연이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서는 순간 그녀는 우연히 등 뒤의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익숙한 얼굴. 서늘한 눈매와 단단히 담은 입술. 강지훈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이자카야의 소음 친구들의 웃음소리, 희미한 음악소리까지 모든 것이 멀어지며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공간에 남겨진 듯 했다. 이수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녀의 변명이나 거짓말 따위는 단숨에 꿰뚫어 버릴 것만 같았다. 수연의 친구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수연아 아는 분이야. 그 목소리에 수연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억지로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모든 것을 들었을까 들었다면 여기서 어떤 모욕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천천히 수연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친구들을 가볍게 훑어본 뒤 다시 시선을 수연에게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비웃음과는 다른 종류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군, 이수연 팀장. 아니 지금은 다른 곳에 있으니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소음 속에서도 명확하게 들려왔다.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쏘아붙일 말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아까 했던 이야기 흥미롭게 들었어. 특히 오디세이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관점이었어. 그의 말에는 비꼬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진지한 탐구심마저 느껴졌다.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분노나 질책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들은 사람처럼 담담하게 그녀의 뒷담화를 평가하고 있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수연과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저 남자가 바로 수연이 그토록 맹비난하던 그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혼란을 즐기는 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품 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명함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율성을 떠난 뒤에 많은 것이 변했어. 그리고 당신이 했던 말들이 어쩌면 그 변화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군. 그는 수연이 명함을 받지 않자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가 내민 명함은 여전히 율성그룹의 로고와 경영전략실장 강지훈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까딱한 뒤 몸을 돌려 이자카야를 나갔다. 문에 달린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히자 얼어붙었던 공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으로 시선을 옮겼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이 흘렀다.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수연아, 저 사람이...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설쳤다. 강지훈의 마지막 말과 알 수 없는 표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노해야 할까, 모욕감을 느껴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보다는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그는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의 그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마치 거대한 수수께끼를 받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끔찍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분명 무언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조롱하거나 시험하려는 것일 거라고 애써 결론 내렸다. 다음 주 월요일 수연은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의 사무실에서 여느 때처럼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일을 잊으려 노력하며 업무에 몰두했다. 넥서스는 작지만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팀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수연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다. 율성에서 억눌려 있던 그녀의 전략가적 기질이 이곳에서는 마음껏 발휘되었다. 그녀는 이 평화와 성취감을 지키고 싶었다. 강지훈이라는 과거의 악령이 그것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오후에 있었던 기획회의는 성공적이었다. 수연은 새로운 클라이언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팀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렸다. 모두가 그녀의 리더십에 감탄하며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업무 환경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받은 메일함에 떠있는 하나의 이름을 보고 그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발신인 강지훈.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수연은 몇 분 동안 메일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망설였다. 무슨 내용일까? 지난밤의 일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기만일까?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고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제목은 율성그룹 신규 프로젝트 관련 협업 제안이었다.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다. 율성그룹이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초기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 우연히 듣게 된 그녀의 시장 분석. 능력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 프로젝트의 외부 자문 파트너로 넥서스 크리에이티브 구체적으로는 이수연 팀장이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메일의 마지막에는 파격적인 조건의 자문료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수연은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것은 그가 시작한 추격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과 변명 같은 것은 한 줄도 없었다. 오직 비즈니스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인정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영역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녀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도록 아주 영리하게 판을 짠 것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율성을 떠날 때 다짐했다. 다시는 그곳의 부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특히 강지훈이 지배하는 세계로는 단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겠다고.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즉시 답장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답장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제안해주신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과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현재 넥서스 크리에이티브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아쉽게도 새로운 외부 자문을 맡을 여력이 없습니다.
율성그룹의 새로운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런칭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녀는 메일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았다. 완벽하게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잃지 않은 답신이었다.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율성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강지훈의 사무실. 그는 방금 도착한 이수연의 답신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그의 표정 없는 얼굴을 비췄다. 그의 비서는 그가 거절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 업무를 보고해야 할지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다. 모두가 그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감히 율성그룹의 제안을, 그것도 강지훈 실장의 제안을 거절한 작은 스타트업의 팀장이라니. 그러나 강지훈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계는 지난밤 이자카야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쉽게 돌아올 여자였다면 애초에 그의 흥미를 끌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오히려 그녀의 가치를 더욱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치 어려운 체스 게임의 다음 수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턱을 괸 채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생각했다. 작은 제안으로는 어림없나. 그렇다면 당신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판을 만들어야겠군. 그의 추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지훈에게 단호한 거절의 메일을 보낸 후 이수연의 일상은 잠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과 제안을 그저 불쾌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프로젝트 캔버스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다. 캔버스는 단순한 앱이 아니었다. 무명의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잠재적인 후원자와 연결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었다. 수연과 팀원들은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 모두가 밤낮을 잊고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수연은 이 프로젝트의 전략가로서 시장 분석부터 마케팅 로드맵 수립까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의견은 존중받았고 그녀의 전략은 팀원들의 신뢰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율성에서 겪었던 무력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이 매일 그녀를 채웠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파트너이자 초기 투자자였던 IT 기업이 갑작스럽게 인수합병을 발표하며 캔버스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넥서스는 당장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규모 서버 인프라와 배포 채널을 잃게 되었다. 이미 개발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런칭 날짜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황이었다. 사무실에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넥서스의 대표인 안성진은 창백한 얼굴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대체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굳은 얼굴로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녀는 흔들리는 팀원들을 다잡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안 대표 그리고 각 팀의 리더들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했다. 국내 유수의 IT 기업들 이름이 화이트보드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미 자체적으로 유사한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 우리와 손을 잡을 리 없었다. SK는 기업 문화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넥서스의 창의적인 DNA와 맞지 않았다. 다른 중견기업들은 넥서스가 필요로 하는 규모의 인프라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은 짙어졌다.
목록에 적힌 이름들이 하나씩 빨간 줄로 지워졌다. 마치 회사의 생명선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 같았다. 수연은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 찼다. 이 판을 뒤집을 단 하나의 묘수가 필요했다. 그때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기술개발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군데가 남아있긴 합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치 말하기 어려운 비밀을 꺼내놓는 사람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율성그룹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정지했다. 안 대표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율성그룹 맞아요. 율성은 최근 신사업으로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율성의 자본 인프라가 결합하면 이건 엄청난 시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팀장들도 흥분하며 맞장구를 쳤다. 율성이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남죠.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오직 수연만이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안 대표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의아하게 물었다. 이 팀장 왜 아무 말이 없어요? 최고의 대안 아닌가요? 수연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적인 악연 때문에 회사에 명운이 걸린 기회를 걷어찰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율성으로, 그것도 강지훈의 영향력 아래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녀는 애써 이성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율성은 너무 거대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시스템에 종속될 위험이 커요. 최악의 경우 기술력만 흡수당하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우려는 타당했지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앞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했다. 안 대표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물론 위험은 있겠죠. 하지만 계약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 팀장의 협상 능력을 믿어요. 일단 접촉이라도 해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잖아요. 회의는 결국 율성그룹에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서를 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수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운명은 먼저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바로 다음 날 오전 안성진 대표의 사무실에서 다급한 호출이 왔다. 수연이 들어서자 안 대표는 상기된 얼굴로 그녀에게 이메일 하나를 보여주었다. 발신인은 율성그룹 경영전략실. 제목은 넥서스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캔버스 공동사업 제안의 건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율성이 먼저 제안을 해온 것이었다. 그것도 마치 넥서스의 위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 완벽한 타이밍에. 메일에 첨부된 제안서는 실로 경이로울 정도였다. 프로젝트 캔버스의 잠재력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넥서스가 필요로 하는 서버 마케팅 채널 자금 지원 등 모든 것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넥서스의 독립적인 경영권까지 보장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넥서스에게 구세주와도 같은 제안이었다. 안 대표는 거의 환호성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이수연 팀장,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이 정도 조건이면 우리가 율성에 종속될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하지만 수연은 그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은
율성그룹 경영전략실장 강지훈과 넥서스 크리에이티브 전략기획팀장 이수연이 공동으로 맡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판이었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거절 이후 그녀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거나 혹은 직접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라는 이름의 덫을 놓은 것이다. 그날 오후 넥서스의 모든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율성의 제안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직원들은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환호하고 안도했다. 안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수연 팀장의 뛰어난 기획력 덕분이라며 그녀를 치켜세웠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졌지만 그녀는 웃을 수 없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들의 꿈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과거의 악연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이 내린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녀는 안 대표에게 다가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율성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오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과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대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율성그룹의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이수연은 3년 전의 기억이 온몸을 올가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높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공기 중에 떠다니는 희미한 방향제 냄새, 완벽한 유니폼을 입고 무표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변함없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날 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맹세하여 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의 대표 자격으로 원수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안성진 대표와 함께 안내받은 최상층의 회의실은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풍경이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그의 팀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에서는 지난밤 이자카야에서 보았던 혼란이나 흥미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율성의 냉철한 전략가 강지훈 실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내내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필요한 곳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프로페셔널한 가면을 유지했다. 이것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회사를 위한 희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자 강지훈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그러나 어딘가 계산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안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 대표님. 넥서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저희 율성의 인프라가 만나 최고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수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수연 팀장과도 다시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가 크군.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수연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승리자의 여유를 느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강지훈과는 다른 종류의 세련미를 풍기는 중년의 남자였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회의실 안의 분위기를 훑고 있었다. 강 실장, 좋은 소식이 있다더니 이거 아주 큰 계약을 성사시켰군. 축하하네. 남자는 강지훈에게 악수를 건네면서도 시선은 수연과 안 대표에게 향해 있었다. 강지훈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박동혁 이사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아져 있었다. 박동혁 이사. 수연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율성 내에서 강지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사내 정치의 달인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향한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교묘하게 그의 신경을 긁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외부의 작은 스타트업과 함께 한다니 강 실장의 모험심은 여전하구만. 리스크가 클 텐데 말이야. 박동혁은 수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다.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의 이수연 팀장님이시죠.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강 실장 밑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파트너가 되어 돌아오다니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강 실장 밑에서 일하다가 라는 부분을 교묘하게 강조하며 수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수연은 그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이 판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또 다른 플레이어였다. 박동혁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지만 수연은 방금 전의 대화가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와 강지훈 사이의 불편한 동맹은 이제 율성그룹 내부의 복잡한 정치 싸움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공동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넥서스의 개발팀이 율성의 내부 서버 및 보안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얻고 두 회사의 업무 플랫폼을 연동하는 것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이틀 안에 마무리되어야 할 간단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율성의 IT 지원팀은 계속해서 서류 미비를 핑계로 접근 권한 승인을 미뤘고 보안팀은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넥서스의 개발자들은 율성의 거대한 관료주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프로젝트는 첫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이 자신들의 길을 꺾기 위해 벌이는 의도적인 길들이기일 것이라 의심했다. 그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넥서스를 끌어들인 뒤 이제 현실의 벽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위치를 각인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지연되고 있었고 넥서스 팀원들의 사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수연은 직접 강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 즉 IT 지원팀과 나눈 이메일 기록과 지연된 업무 목록을 들고 그의 책상 앞에 섰다.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내민 자료를 말없이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수연은 그가 변명을 늘어놓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둘러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또다시 그녀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서류를 다 읽고 난 뒤 인상을 쓰며 말했다. 이런 식의 비효율은 내 부서에서는 용납되지 않아. 이건 정상적인 업무 절차가 아니야. 다른 변수가 개입된 문제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IT 지원부 김 부장인가? 나 강지훈이다. 지금 당장 넥서스 크리에이티브 팀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해. 30분 주지. 만약 그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당신을 찾아가서 이유를 듣도록 하겠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행동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넥서스 개발팀은 모든 접근 권한을 얻었고 막혀있던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수연은 사무실에 선 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건 내 실수를 지적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아니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당연한 조치일 뿐이지.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율성은 거대한 숲과 같아. 내가 모든 나무를 볼 수는 없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 들어가는 가지도 있고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덩굴도 있어. 그의 말은 박동혁 이사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다. 이번 사태는 박동혁이 강지훈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벌인 교묘한 파괴 공작이었던 것이다. 수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해야 할 적이 강지훈 하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이 남자와 일시적으로나마 손을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지훈은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수연 팀장, 당신의 역할은 단지 넥서스의 대표가 아니야. 이 숲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찾아낼 파트너다. 방해물을 제거하는 건 내 몫이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적대감과 불신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공동의 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불편하고 위태로운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과거의 악연으로 얽힌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지못해 등을 맞대게 된 것이었다. 강지훈과의 위태로운 휴전 이후 프로젝트는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직접 방패막이가 되어주자 율성 내부에 보이지 않던 비협조와 방해 공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수연은 그의 업무 처리 방식이 여전히 냉정하고 칼 같다고 느꼈지만 적어도 그 칼날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의 협업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짧은 이메일과 정해진 주간 회의, 그리고 오직 업무에만 관련된 간결한 통화가 전부였다. 하지만 수연은 조금씩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공동회의 중에 넥서스 팀의 아이디어가 율성 직원들의 보수적인 태도에 부딪힐 때면 예전의 강지훈이라면 효율성을 이유로 묵살했겠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넥서스 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김 대리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틀을 벗어났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핵심 타겟층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군. 그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켜 보도록. 그의 한마디에 회의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변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일 뿐일까? 그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의외의 모습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불신이라는 얼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유능한 리더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그의 진정한 모습을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며 업무에만 집중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박동혁 이사의 방역은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였다. 어느 날 아침 유력 IT 전문지에 프로젝트 캔버스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실렸다. 파트너십의 불안정성,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의 미숙한 기술력, 그리고 심각한 보안 결함 가능성 등을 암시하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까지 교묘하게 왜곡되어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업계에 퍼져나갔고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프로젝트의 미래는 다시 한번 불투명해졌다. 수연과 강지훈은 긴급 대책 회의를 위해 율성그룹의 비상상황실에서 마주 앉았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관련 기사들과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실시간 여론 데이터가 떠 있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의 팀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과 언론 통제를 주장했다.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추가 보도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업 흔들기입니다. 하지만 수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할수록 대중은 기사의 내용을 사실로 믿게 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소통이에요.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강지훈은 율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힘으로 위기를 찍어 누르는 방식에 익숙했고, 수연은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투명한 소통 방식을 고수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 튀는 논쟁이 오갔다. 수연은 지치지 않고 데이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다. 우리의 타겟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창작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숨기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강지훈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그는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몇 주 전 이자카야에서 그의 등 뒤에서 불을 뿜어내던 바로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이수연 팀장의 방식대로 진행하지. 그의 결정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율성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의견을 꺾고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위기 대응 전략을 함께 짰다. 텅 빈 사무실에는 두 사람의 키보드 소리와 가끔씩 오가는 낮은 대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함께 보도자료의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뮬레이션했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 속에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수연은 모니터에 집중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시 졸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어깨 위에는 그녀가 벗어두었던 재킷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수연의 시선을 느끼자 무심한 척 말했다. 피곤하면 잠시 쉬도록 해.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커피 잔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심한 배려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위기를 헤쳐나갔다. 그 과정에서 수연은 강지훈의 새로운 면모를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침착하고 냉철하게 팀을 이끄는 리더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능력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의 공동 대응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다. 솔직하고 투명한 해명 자료와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대중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위기는 오히려 프로젝트 캔버스가 추구하는 가치인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금요일 밤, 수연과 강지훈은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사무실에는 단 두 사람뿐이었다. 보고서를 마친 강지훈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했어. 오늘은 이만 퇴근하지.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그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심코 그의 모습을 보았다. 흐트러진 셔츠와 소매를 걷어 올린 팔, 평소의 빈틈없는 모습과는 다른 인간적인 모습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작게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다. 집에 데려다 주지. 그가 재킷을 걸치며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에 가까웠다. 수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며칠간 함께 고생한 그에게
차갑게 대하기가 망설여졌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차 안은 무거운 침묵 대신 어색하지만 편안한 정적이 흘렀다. 수연의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번 일 고마웠어요. 강지훈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앞을 바라보다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차 안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한쪽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부드러웠다.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차 안을 울렸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트너로서의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인정이었다.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음을 깨달았다. 증오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지훈이 남기고 간 그 한마디의 여운은 며칠 동안 이수연의 마음을 맴돌았다. 그와의 관계는 여전히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이제 그 얼음 밑으로는 미묘하고 따뜻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업무 회의에서 우연히 손끝이 스쳤을 때 예전이라면 불쾌감에 인상을 찌푸렸을 그녀가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부정하며 일에 더욱 몰두했다. 프로젝트는 순항하고 있었다. 두 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율성과 넥서스의 팀원들 사이에는 끈끈한 동료애마저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독단적인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수연의 의견을 경청했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그녀와 상의했다. 수연은 그런 그의 변화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에 대한 미움이 옅어지고 신뢰가 쌓일수록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그와 현재의 그 사이에서 길을 잃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박동혁 이사는 그들의 평화를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공격은 프로젝트 캔버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리고 이수연이라는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 한 방으로 강지훈과 이수연을 동시에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폭풍은 가장 평온한 날에 불어닥쳤다.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 한 면의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율성그룹 협력사의 핵심 기술 유출 의혹, 프로젝트 캔버스 전면 중단 위기.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넥서스 크리에이티브가 율성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해 율성의 차세대 야이 기술을 빼돌렸으며 그 중심에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인 이수연 팀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그럴싸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넥서스 서버에서 율성의 내부망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조작된 데이터 로그 이수연이 과거 율성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의심스럽게 부각시키는 내용.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까지. 모든 증거는 교묘하게 짜맞춰져 이수연을 파렴치한 기술 절도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박동혁이 몇 달에 걸쳐 심어둔 끈앞풀과 조작된 증거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대기업의 신뢰를 배신한 작은 스타트업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율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수연의 이름과 사진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도배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유능한 전략가에서 비열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의 사무실은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율성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박동혁 이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그의 발표는 마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처럼 보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강지훈 실장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업체를 무리하게 끌어들인 탓입니다. 당장 넥서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수연 팀장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소하여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박동혁의 선동에 다른 임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폭락하는 주가와 실추된 기업 이미지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었다. 그들에게 넥서스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고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모든 시선이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였다. 회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강 실장, 지금 당장 입장을 표명해. 넥서스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이번 사태 해결의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하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걸세.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강지훈은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과거의 그였다면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이수연과 넥서스를 잘라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리더의 자격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뇌리에는 지난 몇 달간 함께했던 이수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밤을 새우며 열정적으로 논쟁하던 모습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팀을 이끌던 모습, 그리고 힘들었을 거라는 그의 한마디에 복잡한 표정을 짓던 모습까지.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거대 조직을 뛰쳐나올지언정 결코 비열한 방식으로 남의 것을 훔칠 사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와 자신을 함께 무너뜨리려는 함정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커리어, 그의 명성,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선택에 달려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임원들의 눈초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박동혁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본 뒤 낮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사회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와 이수연 팀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하지만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박동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말했다. 저는 이수연 팀장과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의 결백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범을 반드시 찾아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닌 진실과 신뢰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그녀를 위한 전쟁을 선택한 것이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으로 이사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장은 경노했고 박동혁은 이성을 잃은 강지훈을 비웃었다. 그날부로 강지훈은 프로젝트 캔버스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고 무기한 대기 발령 상태에 놓였다. 사실상의 정직 처분이었다. 율성그룹은 그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영전략실장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적이 되어버린 고립된 섬이었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소송 서류와 압수수색 영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팀원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곁을 떠나고 있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밤 11시 서초중앙도서관 3관 앞에서 당신의 결백을 믿는 유일한 사람,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수연은 망설였다. 이것 또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결백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굳게 닫힌 도서관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평소의 화려한 슈트 대신 그는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도서관 뒤편의 한적한 벤치로 향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내게도 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고 회사 내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다르지. 그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파트너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수연,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당신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필요하다. 박동혁이 설계한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다. 그는 더 이상 군림하는 상사가 아니라 함께 싸울 동지였다. 수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녀는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상사와 부하 직원도 애증의 관계도 아닌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목숨을 건 비밀 동맹이 맺어진 것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은밀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강지훈은 내부의 정보를, 수연은 외부의 증거를 파고들었다. 강지훈은 비록 공식적인 권한은 잃었지만 그가 수년간 쌓아온 인맥과 그를 믿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박동혁의 모든 움직임을 은밀하게 추적했다. 그의 자금 흐름, 최근 만난 사람들, 심지어 그의 통화 기록까지. 그는 거대한 율성그룹 내부에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동시킨 것이다. 수연은 넥서스에 남은 몇 안 되는 동료들과 함께 문제의 조작된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마치 명탐정처럼 범인이 남긴 아주 작은 디지털 발자국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박동혁이 심어놓은 증거는 너무나 정교해서 웬만한 전문가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데이터가 너무 완벽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화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수연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조작된 로그 파일의 생성 시간이 이상했다. 외부 해커가 침입한 것처럼 꾸며졌지만 파일의 타임스탬프는 율성그룹의 내부 서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은 해커가 외부가 아닌 율성 내부망을 통해 직접 데이터를 심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강지훈에게 전송했다. 수연의 발견은 강지훈의 조사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강지훈은 율성 내부망을 통해 그 시간에 해당 서버에 접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는 목숨을 걸고 보안팀의 기록을 몰래 빼내는 데 성공했다. 접근자 목록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중 유독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었다. 박동혁 이사의 직속 부하이자 얼마 전 거액의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IT팀의 한 과장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 과장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그 과장이 박동혁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돈의 대가는 바로 데이터 조작이었다. 박동혁이 내부 직원을 매수하여 직접 증거를 조작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제 방역을 위한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은밀하게 만났다. 수연은 디지털 증거를, 강지훈은 물리적 증거를 서로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칼날이었고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며칠 사이 두 사람의 얼굴은 헬쑥해졌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함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전후처럼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수연,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당신의 집요함이 결국 진실을 찾아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경의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실장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시작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 역시 진심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감사와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그들은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했다. 진실의 칼날을 손에 쥔 강지훈과 이수연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았다. 강지훈은 율성그룹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박동혁 이사의 비리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보고하고 긴급 이사회에 재소집을 요구했다. 그의 요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묵살할 경우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회장은 경로했지만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율성그룹 본사에는 지난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했다. 박동혁은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그는 강지훈이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증거들 역시 어떻게든 조작된 것이라 반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동혁은 여유롭게 단상에 올라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 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며 강지훈의 무모함과 이수연의 파렴치함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 사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의장은 절차에 따라 최종 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뒷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더 이상 정직 상태의 무력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장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수연이 당당한 모습으로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터에 선 전사였다. 그들의 예기치 못한 등장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의장의 제지를 뚫고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박동혁을 지나쳐 중앙에 섰다.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넥서스 서버의 로그 파일이었다. 이수연이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의 타임스탬프 오류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접속의 흔적을 하나씩 지적해 나갔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날카롭고 명쾌해서 IT 비전문가인 이사들조차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박동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수연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파고들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수연의 설명이 끝나자 강지훈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수연 팀장의 분석은 이 모든 범죄가 율성 내부자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침내 그 내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다. 바로 박동혁의 직속 부하가 동아방을 받는 장면이었다. 회의장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박동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재생된 음성 파일에 묻혀버렸다. 영상 속 직원이 모든 것을 자백하는 내용이었다. 박동혁 이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박동혁과 악덕사이버 보안업체 사이의 비밀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해당 업체가 과거에도 여러 기업의 비리를 조작해왔다는 증거까지. 모든 증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박동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박동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공황에 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감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에게서 멀어졌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경비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자를 끌어내, 그리고 즉시 검찰에 넘겨.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영웅처럼 보였던 박동혁은 이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비참하게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완벽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다.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회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훈과 이수연이 있는 단상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두 사람에게, 그리고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에 진심으로 사과하네. 용서해주게. 대기업의 총수가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는 즉시 강지훈의 모든 직위를 복권시키고 프로젝트 캔버스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는 취하되었고, 오히려 막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더욱 유리한 조건의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혼란이 정리된 회의실 한가운데 강지훈과 이수연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함께 겪었던 절망의 순간들,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승리의 환희까지.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니참조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승리였고 진실의 승리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박동혁의 몰락은 율성그룹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강지훈은 이번 사태를 해결한 1등 공신으로 떠올랐다. 그는 단순히 비리를 밝혀낸 것을 넘어 위기 앞에서 보여준 굳건한 신뢰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으로 이사회와 직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회장은 그에게 박동혁이 비워둔 자리를 포함해 그룹의 신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다. 강지훈은 과거의 오만한 독불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율성의 낡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보다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바로 프로젝트 캔버스 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넥서스 크리에이티브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비전과 윤리를 갖춘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넥서스 크리에이티브 역시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거대 기업의 음모에 맞서 싸워 승리한 다윗과도 같은 그들의 이야기는 업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프로젝트 캔버스는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정의와 신념의 상징이 되었다. 국내외 유수의 투자사들과 대기업들로부터 협력 제안이 쇄도했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이수연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꺾이지 않는 신념을 지닌 전략가로 존경받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이수연과 강지훈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전쟁 같은 시간을 함께 헤쳐나오면서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애나 파트너십 이상의 감정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그들의 과거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연은 강지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첫 번째 연락이었다. 시간 괜찮다면 저녁에 잠시 볼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약속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한강공원의 벤치였다. 수연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지훈은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편안한 차림이었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강가를 따라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이수연 씨, 내가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과거에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나는 오만했고 독선적이었어.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춰 당신을 평가하고 상처를 줬지. 그의 사과는 추상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했던 구체적인 말과 행동들을 언급하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인정했다. 나는 당신이 왜 율성을 떠나야만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 정말 미안했어. 수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가 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통해 비로소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화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실장님도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실장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그렇게 허물어졌다. 과거를 정리하고 나자 이제 현재의 감정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수연은 놀랐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처음 이자카야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당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이었지.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끌림은 존경심으로, 그리고 존경심은 애정으로 변했어. 이수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상사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당신의 열정과 신념,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 내게 기회를 주겠어. 그의 고백은 꾸밈 없고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깊은 이해자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로 다가갔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길고 격렬했던 전쟁의 끝을 알리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사랑의 서막을 여는 조심스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지독한 오해와 상처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위에서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물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이수연과 강지훈의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공개된 프로젝트 캔버스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니었다. 수많은 무명 창작자들이 캔버스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율성그룹은 혁신기업의 이미지를 얻었고 넥서스 크리에이티브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우뚝 섰다. 이수연과 강지훈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워 커플로 불렸다. 공식 석상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수연의 창의적이고 날카로운 전략 제시는 강지훈의 강력한 추진력과 결합하여 언제나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가장 이상적인 동반자였다. 회의실에서 의견이 부딪힐 때조차 그들의 논쟁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후에야 비로소 드러났다. 그들은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만들며 평범한 연인들의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모두 털어버린 그들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일에만 미쳐있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연 앞에서만큼은 무장해제된 채 서툰 농담을 던지고 아이처럼 웃을 줄 아는 남자가 되었다. 수연 역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강지훈의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세상을 향해 더욱 당당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자극제이자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녁 수연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장소는 공교롭게도 1년 전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이자카야였다. 친구들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진 수연을 놀리면서도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맥주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민지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래서 이수연, 지금은 그분, 강지훈 실장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1년 전 여기서 했던 불꽃 같은 연설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야.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다. 수연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1년 전의 분노와 냉소 대신 깊은 애정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일에 미쳐있는 완벽주의자야. 가끔은 너무 냉정해서 로봇 같을 때도 있고. 그녀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신념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기도 해.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고,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지켜내는 의리가 있지. 무엇보다 그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그의 곁에 있으면 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더 믿게 되거든. 그녀의 칭찬은 연인을 향한 맹목적인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변화와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통찰이었다. 수연이 한창 열정적으로 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칭찬은 꽤 마음에 드는군. 다음에도 잘 부탁해. 수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강지훈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수연을 데리러 왔다가 우연히 또다시 그녀의 연설을 듣게 된 것이었다.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수연의 얼굴은 살짝 붉어졌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의 진심을 엿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자카야의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인연이 되어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모두 지나간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들 앞에는 오직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길고 길었던 싸움과 사랑은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